농사가 되살린 생명, 농사로부터 얻은 위안, 야지에서 키우는 벼농사가 진짜 농사, 열정적 삶의 행로, 땅에서 얻은 평화, 농사, 행복을 찾아가는 구도의 길, 지속 가능한 농사 자부심으로, 숲에서 배우는 작지만 넉넉한 행복, 닭도 즐겁고 농부도 행복한 사육 환경, 몸살림으로 농사꾼 고된 몸 추스르다. 운명처럼 스며든 지리산 자락. 또 하나에 대한 귀농의 의미 살리기. 더불어 사는 농촌 꿈꾸는 젊은 피. 안전한 먹거리로 건강한 식생활 전파. 산에서 찾는 행복 함께 누릴 리 없나요? 농촌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가 함께 짓는 농사.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배우다. 정씨는 쌀 농사꾼답게 밥으로 이야기를 풀었다. 지금 세상은 밥이 귀한 줄 몰라요. 라며 오늘 땐 그는 음식이 바로 생명이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장의 와중에 음식을 천대했고 그 결과 식량 자급률이 25%밖에 되지 않아요. 그나마 겨우 버텨내던 쌀 자급률도 80%대로 떨어졌습니다. 장차 심각한 식량 위기가 닥쳐올 게 불보듯 뻔한데 누구 하나 관심이 없어요. 라고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난생 처음 부부가 온전하게 집 한 채를 지은 것이다. 집은 누구나 맞닥뜨리면 지을 수 있어요. 마음먹기에 달렸지요. 요즘은 연장이 좋아져서 훨씬 수월합니다. 주춧돌 하나 놓으면 일사천리입니다. 시작이 절반이란 말이죠. 농촌 집은 10대평만 지으면 충분합니다. 생활하다가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씩 달아내면 되고요. 자신이 살 집은 스스로 짓는 것도 보람있는 일입니다. 제일 안 되고 자신이 없는 부분만 전문가를 찾아 맡기면 됩니다. 요즘 그에게 식량 자급과 농산물 제값 받기가 화두다. 먹을 게 천대받는 세상은 이미 병들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정부는 식량 자급률을 올려야 하는데 오히려 떨어뜨리는 정책을 쓰고 있다. 휴대폰과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줄인 농업을 희생시키는 현실이 문제일 수밖에 없다. 자동차, 휴대폰 팔아먹으려고 농산물을 무차별적으로 수입합니다. 나라 망치는 일입니다. 도대체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하는 건지 재벌을 위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대통령은 값싼 쇠고기 수입해 서민에게 먹이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역정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식량 주권을 지키는 농업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는 식량 전쟁에 돌입해 있다. 글로벌 투기 자본이 식량을 갖고 장난을 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수십 년 전에 그런 아픈 경험을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식량 문제는 늘 도외시한다. 앞으로 식량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데도 해가 갈수록 우리는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농민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려 하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농민 운동이다.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가 힘을 합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소비자들도 빛깔 좋고 큰 농산물만 찾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난 안전한 먹거리를 먹어야 합니다. 커피 한 잔에 5,000원, 6,000원 하는데 쌀 20kg에 4만, 5만 원밖에 안 합니다. 소비자들은 몇십만 원 하는 공산품이나 기호품의 가격 변동에는 너그러우면서 쌀값 몇천 원 오르는 것에는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농민들이 왜 소를 몰고 경운기를 끌고 여의도 광장에 집결하는지 논밭을 갈아엎고 절규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농업이 거덜나면 우리의 식량 체계가 무너지고
그 1차적 피해자는 도시 소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절박한 농촌 현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농민을 이해하려는 연대의식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그를 흔들어 놓은 헬렌 니어링의 책. 그의 귀농은 극적이다. 30 무렵 읽은 책 한 권이 그의 삶을 온통 흔들어 놓았다. 당시 그는 부산의 한 마트에서 직원으로 일했다. 어느 날 후배 사원이 의령 자기 집에 농사 지으러 간다며 사표를 냈다. 황당했다. 가진 것 없지만 도시에서 열심히 일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왜 농사 지으러 가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그 후배가 미래를 포기한 것으로 느껴졌다. 그런데 단 며칠 새 그의 생각이 180도 바뀐다.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헬렌 니어링 부부의 삶을 다룬 책을 만난 것이다. 그는 단숨에 그 책을 읽고 지금껏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다. 60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은퇴한 뒤 시골에 가서 여유있게 사는 게 그의 꿈이었다. 니어링 부부의 삶을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책을 읽고 내린 결론은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는데 왜 60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였습니다. 먼 미래에 있을 행복을 위해 지금의 삶을 담보 잡힐 게 아니라 당장 그 행복을 찾아 나서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쳤지요. 그 순간 농촌으로 들어갈 작정을 했어요. 그때부터 귀농이나 생태와 관련된 책을 닥치는 대로 잡히는 대로 읽었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모든 음식의 어머니는 자연입니다. 늘 그랬듯이. 어머니가 주시는 그대로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 농장은 자연농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하늘이 농사짓고 바람과 비가 나무를 기르고 사람은 그 속에서 약간의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농사를 짓고자 합니다. 거대한 기업 축산에 맞선 조엘 셀러딘의 가축 사육 기본 원칙이다. 당연한 주장임에도 거대 자본이 장악한 공장식 축산이 판을 치는 미국 농촌에서 그가 설 자리는 좁기만 하다. 우리가 일용하는 육류는 안전한가? 대형마트의 붉은 조명 아래 신선한 느낌을 주는 지방이 잘 배긴 고기들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자란 것일까? 날마다 밥상에 오르는 닭과 소, 돼지의 사육 환경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공장식 양계, 이른바 배터리 케이지 사육이 일반화됐다. 가로 세로 50cm의 좁은 공간에서 암탉 6에서 8마리가 알을 낳기 위해 갇혀 지낸다. 한 마리에 허용된 면적은 A4 용지 3분의 2. 비좁은 케이지 안에서 닭은 날개짓 한번 할 수 없다. 햇볕도 못 보고. 닭도 즐겁고 농부도 즐거운 사육 환경을 만드는 게 박씨의 양계 제1원칙이다. 무엇보다 닭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닭은 생명일 뿐 아니라 사람이 먹는 식품을 공급한다. 닭도 당연히 흙을 밟고 햇볕도 충분히 불 수 있도록 해주고 암수가 자연스럽게 교배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것은 공장이 물건 찍어내듯이 무정란을 생산해내는 대형 양계시설과 근본적인 차이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닭들도 감정이 있음을 알 수 있지요. 놀라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면 서로 쪼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왕따도 시켜요. 알을 못 낳거나 정상적이지 못한 애들이 왕따를 당해요. 그가 몸살림 운동에 입문하게 된 것은 개인적 건강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휴직 생활을 해온 그는 한때 위궤양, 척추 디스크, 축농증 등 온갖 병을 달고 살았다. 너무 심해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다 병원에 수술대에 오르기까지 했다.
결국 건강 악화로 교단에서 물러났고 귀농에 농사를 무리하게 지으면서 더 나빠졌다. 염색이든 체험학교든 자연에서 여유있게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 답답해요.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내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닌지 스스로를 채찍질해 봅니다. 정말이지 그는 체험학교 일을 주민들에게 넘기고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다고 한다. 그러면서 최근에 귀농 러쉬를 보면서 조언 한마디를 잊지 않는다. 좋아서 하는 귀농이 현실 도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회에서 낙오되어 귀농하는 모양새는 안 갖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귀농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준비를 했다는데도 실패할 확률이 적지 않은 게 귀농입니다. 별 준비도 없이 생각만으로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은 가족들까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귀농 참 좋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